네, 반갑습니다. 6학년 친구들, 과학선생님 심준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네요. 얼른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책 50쪽에서 53쪽, 그리고 실험관찰책은 24쪽에서 27쪽까지 계절의 변화, 단원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계절의 변화, 이 단원을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50쪽에 우리한테 좀 이렇게 익숙한 오래된 고천문기계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이거 이름이 뭘까요? 네, 이름이 바로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는요, 앙자는 이게 한자고요. 앙자는 이제 하늘을 우러르다 할 때 우러를 앙자, 부자는 가마솥 부자. 지금 이 모양이 약간 그 손 모양으로 생겼죠. 그렇죠? 가마솥 모양으로 생겨서 이 가마솥 부자를 써요. 그리고 일자는 해일자, 그리고 구자는 그림자 구자입니다. 즉 그림자를 이용해서 해를 관측하는 건데 하늘을 우르면서 가마솥 모양으로 생긴 거죠. 즉 하늘을 바라보는 가마솥 해시계,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항부일구에 이렇게 세로로 된 선들이 보이죠. 이 세로선이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네, 바로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선이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이 그림자의 위치가 동에서 서로 움직이면 거기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계절을 나타내는 선은 바로 가로선인데 여기 보면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가로로 된 선이 보이죠. 이게 바로 계절선입니다.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계절선이고요. 계절에 따라서 남중고도가 달라지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죠.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남중고도가 높아서 그림자가 짧고요.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니까 그림자가 길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계절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앙부일구는 해시계고요. 그림자가 바늘 역할을 하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해가 뜨지 않으면 흐린 날은 시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이 앙부일구는 우리 조상들의 굉장히 그 지혜가 담긴 그런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앙부일구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빠, 나 학교에서 태양고도 측정기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태양고도를 매일 측정해서 계절을 알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어요. 오, 우리 딸. 앙부일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앙부일구요? 앙부일구는 모양이 가마솥처럼 오목하게 생긴 해시계라는 뜻이란다. 우리 조상들은 시간을 정확히 알려고 천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지. 그리고 앙부일구와 같은 다양한 천문기기를 만들었어. 앙부일구는 세종의 뜻에 따라 이순지, 장영실, 이천 같은 천문학자와 기술자의 연구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앙부일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앙부일구의 구조. 앙부일구는 영침이라는 막대기와 영침의 그림자가 표시되는 시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반에는 날짜를 알 수 있는 계절선과 그날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아빠. 그래? 지금 출발하자. 기대돼요. 우리가 갈 곳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세종대왕릉이야. 여기에는 앙부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문기기가 전시되어 있지. 여기 있어요, 아빠. 잘 찾았구나. 이것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앙부일구를 본떠서 만든 것이란다. 태양빛이 영침을 비추면 영침 끝에 그림자가 시반에 생겨. 그곳의 가로선인 계절선을 읽으면 어느 계절인지 알 수 있지. 그리고 그곳의 세로선인 시각선을 읽으면 몇 시인지도 알 수 있단다. 추분선과 오시선이 만나는 곳에 영침의 그림자 끝이 있어요. 추부는 가을이고 9월 23일쯤이지. 그리고 시각선이 오시라면 낮 12시 전후란다. 아빠, 이것들은 또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든 다양한 천문기기란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기기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과학 유물을 연구하고 이를 복원하는 고천문학자와 전문 기술자들의 노력 때문이란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조상들의 뛰어난 과학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 멋지다. 나도 과학 유물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나요? 네, 우리가 배운 것들도 몇 개가 나왔죠, 그죠? 9월 23일쯤 가을이고요. 9월 23일쯤이면 추분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두 개의 날. 봄에는 춘분, 그리고 가을에는 추분. 방금 여기 양보일구에도 추분이란 말이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의 이런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전문기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과학책 이제 52쪽을 펴시면 되겠고요. 과학책 52쪽에 나와 있는 것을, 이 단원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책 52쪽, 53쪽을 하시면요. 그 다음에 실험관찰책 24쪽과 25쪽을 스티커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하루 동안, 무엇과 그림자의 길이,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어저께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이것을 재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무엇이었죠? 태양의 지표면과 이루는 각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태양 고도가 되겠죠. 예,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자 막대와 이 그림자가 이루는 이 각도를 재어서 우리가 태양 고도를 측정했는데요. 우리는 요거 말고 실제로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조금 재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태양 고도와 그림자 길이, 기온의 관계. 자, 우리가 한 그래프는 아니지만요. 예, 요 그래프를 보시면 태양 고도는 12시 반경에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림자 길이는 그 반대로 12시 반경에 가장 짧아지죠. 알다시피 아침과 그다음에 낮의 그림자 길이를 비교하면 낮이 해가 훨씬 높이 뜨니까 그림자 길이가 훨씬 짧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을 때와 태양 고도의 이 그래프와 그림자 길이 그래프는 서로 반대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그림자는 짧고 태양 고도가 낮을수록 그림자가 길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온은 12시 23분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까지 기온이 쭉 올라가긴 하지만 그때가 가장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고도가 높아서 지표면이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는 걸리죠. 그래서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그렇습니다. 2시에서 2시 반 사이가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그림자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리고 태양 고도가 높을수록 그렇죠. 기온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 낮의 길이,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계절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도 이 그래프는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면 3월 달부터 이렇게 6월 달에 6월 23일, 21일에서 23일인 하지 근처까지는 계속해서 남중고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나면 남중고도가 쭉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12월 21일에서 23일인 동지 근처가 되면 남중고도가 가장 낮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다시 남중고도는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 자, 이 계절에 따른 태양의 남중고도와 계절별 낮의 길이는 똑같은 변화를 가진다는 거. 즉, 하지 때는 낮과 밤의 길이 중에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동지 때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는 것. 그리고 3월 23일 춘분, 그 다음에 9월 23일 추분, 이때쯤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똑같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에 가장 높고 겨울에 가장 낮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계절별 낮의 길이도 보시죠. 계절별 낮의 길이 역시 여름에 가장 길고 겨울에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적외선 전등을 이용해서 계절별 기온 이 실험을 했는데요. 태양 고도를 두 개를 달리해서, 즉 이 전등 각도를 다르게 하고 우리는 모래 말고 테이블을 데웠죠. 그죠? 이렇게 데웠을 때 방금 왼쪽의 이 그림처럼 전등이 비추는 각이 클 때,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전등이 비추는 각이 작을 때 이것을 여름과 겨울로 설정하고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죠. 이렇게 각이 클 때, 그렇죠. 테이블이 빨리 데워져. 그 테이블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추는 각이 작을 때 테이블의 온도가 낮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 볼게요. 그렇죠. 계절별 기온은 여름에 가장 높고, 그렇죠. 겨울에 가장 낮다는 것.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방금 테이블의 온도 얘기했죠.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밑에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이 그렇죠 높습니다. 낮의 길이도 길죠.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와 기온이 낮고 낮의 길이는 짧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절이 변하는 까닭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자전축의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태양빛을 받는 그 양은 변화가 없었죠. 어느 위치에 있었어도 이렇게 자전축이 바로 세워져 있었으면 이 네 위치 어디에도 태양빛이 받는 그런 부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본의 자전축을 기울여서 실제 지구가 생긴 것처럼 기울였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쪽과 이쪽에 태양빛을 받는 그런 양들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지구본이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지구의 북반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을 때 이때 바로 북반구에 여름이 되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지구본의 남반구 쪽이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북반구에 겨울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달라진다는 것.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2단원의 핵심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왜 생기는가?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공전 궤도면에 기울어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실험 관찰 24쪽과 25쪽을 그 실험 관찰 뒤쪽에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방금 우리가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딱지 꼭 붙여주세요. 네, 세 개는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실험 관찰 26쪽, 27쪽의 단원 마무리 문제인데요. 함께 풀어보고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게요. 요게 중에서 이제 빈 코드에 넣는 거죠.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우리 계속 배웠죠. 바로 태양 고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하루 중에 가장 남쪽 하늘, 정남쪽에 왔을 때 하루 중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때의 고도를 우리는 그렇죠.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얘기했고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일정한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이 많아져서 뭐가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높아지죠. 두 번째 이 그래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을 측정한 것인데요. 자, 그렇죠. 태양 고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12시 반에 가장 높아지는 게 바로 태양의 고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기억이 그렇죠. 태양 고도가 될 것이고요. 태양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는 반대라고 했죠. 태양이 높이 뜨면 그림자의 길이는 짧아지고 태양이 낮게 뜨면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남중고도가 높으면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 가장 짧은 그림자 길이를 가지는 요 바로 파란색의 디귿이 그림자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 니은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니은은 바로 그 기온이었죠. 기온은 12시 반경까지 계속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가지만 12시 반이 가장 높지는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아서 지표면을 데우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시간이 2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을 때는 2시에서 2시 반 사이라고 했고요. 바로 여기쯤 되겠죠. 그렇죠. 2시 반. 그래서 니은은 바로 기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디귿이 그림자의 길이 그래프입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은 2시에서 2시 반 사이입니다. 자, 이 그림도 우리가 과학책에서 보았죠. 자,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자, 이 디귿, 가장 낮을 때가 겨울이고요. 가운데 있는 니은이, 그렇죠, 봄과 가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기역이 바로, 여름이었죠. 그래서 하루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때, 하지경, 여름인 바로 기역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이 실험도 우리가 진행하였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지표면 온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실험 중에서 같게 해야 될 것,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요. 다르게 해야 될 것은 딱 한 개였고 나머지는 다 같게 만들어줘야 됐죠. 이 두 개 전등의 밝기 당연히 같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등의 종류 당연히 같아야 되죠. 측정하는 장소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 햇볕이 비친 데서 하고 하나는 뭐 냉장고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전등과 모래 사이 거리도 우리 실험에서 20cm로 똑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같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은 달라야 되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 자전축을 기울여서 이렇게 공전시키는 실험, 이것도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은 채 공전하면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적어 봅시다. 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은 채 공전하면 이 지구 위치에 따라서 태양을 받는 양들이 달라져요.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기온의 변화가 생기고요.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바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 관찰 24쪽에서 27쪽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파일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코로나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